최근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이 개최지 부안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잼버리 예산을 활용한 외유성 출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책이 확정됐기 때문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전북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라북도 의회가 진실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대응단은 14개 시군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범도민 운동도 펼칠 방침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새만금 매립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이 개최지 부안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잼버리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과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익현 부안군수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대형 국제대회인 새만금 잼버리 개최로 도약을 꿈꿨던 부안군. 지금 여가부하고 한국 스카우트 협력,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지금 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우리 부안 지역을 빌려주고 우리 지역의 과정 활동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서. 하지만 잼버리에 대해 위생불량과 폭염대책 부실 등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나라망신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잼버리 대회에서 부안군의 역할은 영해활동에 한정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즉 논란의 중심인 영내 활동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될 일은 영유 과정활동장을 마련하는 건데 우리는 충분히 영유 과정활동장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했다. 이 영유 과정활동장 중에 직소천이라고 있는데 부안댐 밑에 이 수상 과정활동장은 우리가 그 잼버리 비용을 유일하게 쓴 곳이 그곳이에요. 그 수상 과정활동장이 제일 인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잼버리가 파행 수순을 밟으며 일부 언론이 쏟아낸 부안군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부안에 그 해외 그 잼버리 홍보로 25번을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중복돼서 실제로 간 것은 16번이에요. 그 16번 중에 11번은 유치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간 건 5번이거든요. 또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크루즈 출장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크루즈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아야 우리 크루즈를 유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가면서 그 뒤에 꼭지에다가 잼버리 홍보도 붙여서 가라. 홍보도 좀 해라. 일부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저 잼버리 홍보하러 가가지고 크루즈 탔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다. 잼버리 대회는 악평으로 끝났지만 권 군수는 새만금 배후단지 활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상풍력이라든가 또 수상태양광도 다 이 새만금과 관련된 또 우리 부안군과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 있는 부지 활용은 놔두면 놔둘수록 그 쓸모가 커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개최지인 부안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구체적인 새만금 잼버리 관련 부안군 입장과 군정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토크 권익현 부안군수 편은 23일 밤 9시 채널 25번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정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관해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속도와 규모로 진행돼야 할지에 관해 잘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는 이 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전북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진실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응단 구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한 소행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도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만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 보도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단은 14개 시군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진실을 알리고 범도민 운동도 펼칠 방침입니다. 정동영 전 국회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부가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실패 책임에 대해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잼버리 실패의 1차 희생물이 새만금 공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22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가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만금 사업 자체에 있다며 새만금 매립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최근 관련 발언을 나열한 뒤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잼버리와 전혀 무관하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 차별론과 홀대론을 내세워 신공항에 대한 지적을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김 지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잼버리 실패의 주 원인은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찬 갯벌을 무리하게 매립해 폭염과 배수에 취약한 곳으로 만든 탓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가 지속되면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특히 전국에서 맛의 고장으로 불리며 미식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라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음식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입소문을 탄 걸까요? 전라도 음식의 숨은 비결을 송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도 음식 평상시에? 음식 종류도 많고 육지 음식도 많고 바다 음식도 많고 젓갈류들이 좀 다른 지방보다 많은 것 같아요. 감칠맛이 좋고 맛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오는 것도 맞아요. 걸출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지역. 감탄을 자아내는 맛뿐만 아니라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맛의 고장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도 음식 명인들은 바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젓갈로 이제 승부를 했죠. 섬 지역마다 그 젓갈을 넣는 게 틀리더라고. 풍부한 젓갈로 맛있게 담아서 그렇게 해낸 것이 관건입니다. 지역 특성상 남해와 서해가 인접해 독특한 해산물이 많아 젓갈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정어리 젓갈부터 새우젓과 갈치속젓, 심지어 젓갈로 잘 쓰이지 않는 고등어까지 다양한 어종들이 젓갈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젓갈 문화는 오랜 역사와 함께하는데 이는 고려시대 난파선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 마도에서 발견된 세 척의 고려 난파선. 이곳에서는 수십 점의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전남 나주와 장흥, 여수 등에서 만든 각종 젓갈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발견된 목간에는 지금의 해남인 죽산현의 아무개 씨가 개경에 있는 지인에게 개젓 한 항아리를 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남에서 개경까지 권력자에게 젓갈을 보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전라도 젓갈이 귀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소금이 꼽힙니다. 전남 신안과 무안 등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도에서는 천일염을 오랜 기간 숙성시켜 간수가 빠진 상태에서 음식에 활용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과 어우러져 다양한 양념 맛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거죠. 소금을 저장할 때 보면 밑에 간수가 막 빠져나와요. 특히 이제 여름에 쓴맛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쓴맛 성분이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 저장을 통해서 적게 넣고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에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리적 환경도 전라도 맛을 다채롭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와 여름철에 집중된 비로 농산물이 재배되기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건데요. 이에 전라도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가 오랜 기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매력으로 남도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음식문화축제와 명인 발굴에 힘쓰고 있는 전라도. 전문가들은 최근 레토르트 식품과 간편 조리식품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남도 음식의 전통을 잇기 위한 체계적인 후학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딸이 셋이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것만 봤지 손수 안 해요. 엄마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아, 이 문화도 사라진구나. 어떤 상인들로 인해서 그렇게만 이어가지 안 하는 거에 가르쳐야죠.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또 그 문화가 있어요. 원재료의 욕심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맛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전라도. 오랜 역사와 함께 명성을 이어온 만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전라도 음식이 가진 개성이 앞으로 K푸드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후폭풍이 전북 현안 추진에 직격탄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사 결과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해 전북 14개 시군의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영됐던 현안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암담하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의 국회 여성 가족이 출석 문제가 쉽게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서 전북 책임론을 뒤집을 기회마저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22일 오전 11시쯤 고창군 심원면의 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조수석에 탄 운전자 부인이 머리를 다치는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과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스타트업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설계부터 공사, 용역 발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맡게 됩니다. 농업 스타트업 단지는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을 이수했지만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한 농지를 장기 임대나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는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